가담법 전체 총괄요약해서 한번 잠깐 보면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죠? 1번 보면 제3자에게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 해석해라. 주어 당사자 넣어가지고 무조건 당사자가 찾아올 수 있다. 됐습니까? 무조건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찾아올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다시 당사자 무조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백삼무효, 백사무효. 백삼은 원래는 찾아와야 정상인데 몇 조 때문에 못 찾아오노? 746조 때문에 못 찾아오는 거고, 104조도 끝까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찾아온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가 할 때 못 찾아오는 거 딱 두 개밖에 없다. 법에서 원래는 이게 1번이 원칙이다. 무조건 찾아와야 원칙이거든. 근데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뭐 제3자 보호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찾아오는 거지. 원칙적으로 요 103, 104처럼 원칙적으로 찾아와야 정상, 못 찾아와야 정상. 찾아와야 정상. 근데 여러분 107, 108은 우리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 대항할 수 없다는 무슨 안전규정? 거래 안전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마다 유효고 못 찾아오고, 그럼 무건대리에서는 그런 말은 없거든. 그럼 아까죠? 갑의 부동산을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팔았다. 무건대리인. 그럼 병이 가지고 있는데 병이 정에게 팔았다. 정이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갑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무건대리 무효,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새까만 걸로 해놨잖아요. 무슨 무효다?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에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러면 요 1, 2, 3 하고, 그러면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의사무능력자 무효 하나 더. 무슨 무능력자 무효? 의사무능력자 무효. 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에서는 딱 한 개밖에 없다. 제한능력자 취소. 무슨 갚아? 막 갚아.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에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럼 그 5번이 중요하겠대. 5번이. 여러분 5번은 여러분 우리 그 가담법에서, 그지? 가담법에서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그지?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해놨다. 이걸 무슨 담보로 하노? 무슨 담보? 양도담보로 하잖아. 그지? 양도담보인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면은 우리 가담법 적용했을 때는 실행, 변제기 이후에 실행 통지하고 몇 월? 2월 하고, 예를 들면 뭐 이 집이 1억 3천이다. 차익을 줬을 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 근데 청산금 주기 전에 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된 걸 기하로, 그럼 청산금 주기 전에는 아직 완전한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명의로 이전된 걸 기하로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다. 제3자에게 넘어갔다. 제3자가 선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고. 요거는 무슨 법 적용했을 때? 가담법 적용했을 때고. 그러면 가담법 적용 안 되는 경우, 아까 뭐 매매대금, 물품대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무슨 건 이전해놨다? 소유권 이전했다. 물건 사고. 근데 그런 경우는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는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 무슨 법 적용 안 했을 때는? 가담법 적용 안 할 때는? 가담법 적용 안 하는 경우도 일단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무슨 기 이후라야? 변제기 이후에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소유. 근데 변제기 되기 전에 아직 소유자도 아닌데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유효. 되겠습니까? 네. 요 됐습니까? 다시 아직 무슨 건 취득하기 전에, 법률상 완전히 소유자가 되기 전에 제3자에 처분했다. 가담법 적용했을 때는 무슨 제3자만? 선의의 제3자만. 가담법 적용 안 하면 뭐를 불문? 선악불문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근데 지금 거기 프린터 있는 건 뭐고? 어? 어? 채권자가 제3자에 처분했을 때는 제3자는 뭐를 선악불문하고 이건 뭐 무효단 말이지. 유효가 아니고 무슨 그럼 지금 몇 개 설명했노 내가? 3개지. 제가 몇 개 설명했습니까? 3개잖아요. 요거하고 뭐가 다르노? 칠판만 봐갖고 되는 게 아니고 프린트 봐야지. 그럼 뭐가 새까만 걸로 해놨노? 그렇지. 변제가 핵심이고요. 여러분 저당권에서 이거 요거 시험 잘 나온다 이게. 요 지금 한 장짜리 이러면 아까 집에 가고 싶어갖고 문제 푸니까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잠깐 굉장히 중요한 안에 내용 거 좋은 거 많거든. 1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놨잖아, 그지? 여러분 요 저당권은 언제 무효? 채권 무슨 불함? 영수증 받으면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이걸 무슨 성이란 말 쓰노? 부정성. 여기도 마찬가지지. 소유권 이전된 상태에서 거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채무자가 변제 후 변제 후. 그럼 언제 복귀? 즉시 말소 안 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 무효. 꼭 기억 짱짱. 그럼 그게 핵심 단어 후? 변제 후. 잘 나온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요 3개. 무조건 여러분 예를 들면 채권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선의일 때만 유효 이러면 안 되고, 아직까지 채권자가 아직 자기가 완전한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닌 상태에서 그럼 소유자가 되려면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몇 월? 2월 해야 되는데, 그거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가담법 적용 안 하면 뭐를 불문? 선악불문 유효고. 요거는 후 변제 이거하고 관계없고 후 변제 후 하면은 등기 언제 복귀? 즉시 그러면 유효 무효. 무슨 성에 의해서? 부정성에 의해서. 근데 말소 등기 안 한 걸 가지고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하고 취득하지 못한다.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3번하고 5번 조심해야 된다. 몇 번? 3번, 5번. 그 다음 2번은 거꾸로 제3자에게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 가로해갖고 뭐라고 했냐? 제3자 무조건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즉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없는 것? 대항할 수 없는 것. 제3자 무조건 유효. 당사자가 악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는 것? 대항할 수 없는 것. 악의 제3자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 금방 있잖아요. 요거 가담법 적용하지 않을 때 적용하지 않는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가 뭐하기 전에 담보에서 끊고 취득하기 전에 끊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뭐한다? 취득. 가담법 적용하면 아까 무슨 제3자만 취득? 선의 제3. 그럼 이런 경우 채무자가 갚는데 이미 처분해버리고 없네. 그런 경우 돈 갚기는 갚아야 된다. 갚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실명법에서 저번에 했죠. 실명법에서는 무조건 제3자에게 넘어갔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뭐일지라도 유효. 악일지라도. 두 개 꼭 기억해야지. 1번, 2번. 그럼 지금 요 2번은 1번, 2번, 3번 전부 다 뭐일지라도 유효. 악일지라도. 그 다음에 3번 해제. 여러분 그저 병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물권유. 여러분 상대방은 무조건 복귀인데 이미 제3자에 가가 있다. 무슨 유? 물권유. 그러면 해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유효? 선악불문유효.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는 뭐의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는 보호받는다. 다시
해제 전, 그럼 3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전에가 핵심 단어지. 해제 전에 물건유,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 그냥 물건유, 이해관계로 취득한 제3자, 그냥 이렇게 선악불문 유효를 그냥 제3자. 근데 해제 전에 물건유는 뭐를 불문 유효? 선악불문 유효.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뭐의 물건유? 선의 물건유만. 그래서 다시 1번, 2번 완전히 반대죠. 1번은 당사자가 무조건 찾아올 수 있고 2번은 당사자가 무조건 찾아올 수 없고,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맞습니까? 예. 기본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갑자기 헷갈리려 하잖아, 지금 하니까. 요 천일생 특허다. 저작권법에서 복사하면 축사발 냅니다. 적으려고 하는 말합니다. 그 다음 3번 무슨 배상 없는 거? 손해배상 없는 거.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특징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무슨 옥계, 자율옥계, 무슨 착수전까지 이행. 그 다음에 꼭 위험부담 뭐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해제하고 손해배상 이런 말로 오면 무조건 OX, X. 특히 위험부담은 뭐고? 해제 X, 손해배상 X. 그지? 위험부담, 그래서 아까 이 문제가 뭐 어떤 문제냐, 이거 중요하지.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다. 근데 지문 안에 해제, 손해배상 어쩌고 무조건 OX, X 제끼는 거지. 그 다음에 대리에서, 그지? 대리에서 지금 본인의 허락도 없이 대리인이 본인 부동산 처분했다. 유효, 무효잖아. 그지? 그럼 본인 추인 안 하면 무효잖아. 확정적 무효잖아. 그지? 그러면 본인도 상대방도 요 무건, 사칭한 잘못한 무건 대리인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무건 대리인 책임은 무슨 과실? 무과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자라야 되고, 무슨 능력자? 행위능. 그럼 요 무건 대리인이 잘못한, 지금 잘못했잖아요. 지금. 뭐도 없이. 본인 허락도 없이 해가지고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아까 요 본인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에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절대적 상대적 하면 무건 대리 무효는 절대적이지만 확정 미확정 하면 뭐? 미확정.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게. 자, 하는데, 근데 요 무건 대리, 그럼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손해배상 청구하면 요 무건 대리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칭하게 됐건 간에 무조건 책임지는 무슨 과실? 무과실 책임이잖아. 근데 요 무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무슨 가파로 변한다? 막가파.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거기에 3번 무슨 능력자인? 제한 능력자인 무건 대리인이 대리행위한 경우, 행위한 경우는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제한능력자인 무건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책임 물을 수 없고. 그 다음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대리가 성립한 경우? 표현대리. 여러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니까 주어 무슨 방은?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빨리 밑에다가 적으려면 누구?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하죠.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금방 뭐래노?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이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다시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되겠습니까? 뭐 또 더 있는데 이건 뭐 얼마든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방해에서 상대방에서 효과가 달라지는 거 잘 알죠? 몇 조? 107. 무슨 방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무슨 것, 깨끗,
그대로 뭐다?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두 가지일 때는 뭐? 무효. 요 107조 나오면서 항상 뭐 같이 물고 나오냐면 꼭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하면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되노? 대리인이 배명이,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 세 개. 아까 문제 유형 외워야 된다, 그런 거. 대리권 남용. 다시,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세 개. 대리인이 배명이,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 대리인이 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럴 때는 몇 조 적용한다? 107. 107 하면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본인 책임지고,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다시 대리권 남용. 유형 그런 거 대리권 남용 유형 외워야 된다. 이게 문제 없어도 나온다. 굉장히 잘 나온다. 아까 몇 개? 다시 대리인 이 배명이, 대리인 이 횡령한 경우, 대리인이 누구?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한 경우 나오면은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하면 몇 조 적용? 107. 그렇지.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0조 제3자 사기강박인데 이 항은 제3자 사기강박 됐습니까? 제3자 사기강박 해서 그 밑에다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제3자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지, 그지? 자, 제3자 사기강박인데 상대방이 있으면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 없는 아까 제3자 사기강박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을 때,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한테 기속? 본인. 그래서 요 세 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 되겠습니까? 좋죠? 개똥처럼 보여도. 그 다음에 5번 현실적으로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행사해야 되는 거. 의사표시 외에, 그럼 땡땡이고 의사표시 플러스 현실 제공.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거 어떤 게? 대부분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거든.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 일방예항완결. 무슨 예항완결? 일방예항완결. 그 다음에 뭐 해제 의사표시. 무슨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이런 거 대표적인 거. 무슨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그지? 그럼 무슨 표시만 가지고 효과가 발생한다? 의사표시만. 근데 요 세 개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의사표시 외에 뭐 현실적 뭐 제공. 그럼 여러분 해약금에서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시는 실제로 계획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표시고, 그럼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 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공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매 팔았다가 지금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사가 오잖아요. 환매권은 누가 환매권자입니까? 매도인이지, 그지? 매도인이 파세요 하면 팔아야 되는데, 그럼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 시 매매 대금과 비용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 뭐 하면서? 제공한. 환매 의사표시만 가지고 바로 환매가 성립한다. OX, X 의사표시 외에 실제로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그 다음에 공유자 중 몇 인이? 1인이. 자, 공유자 중은 공유는 의무 됐습니까? 권리 의무는 뭐 수익과 비용은 뭐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인데, 근데 비용을 계속 의무를 몇 년 이상, 비용을 1년 이상 안 하고 계속 개기고 있단 말이지. 선생님이 개긴다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쓴다 이게. 막 개기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른 공유자가 지분 대금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파세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6번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천일생 건데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적시. 1번 이행불능. 그럼 이행불능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은데 이행불능 워낙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이행불능을 안 하고 살짝 이행불능하고 비슷한 걸로 바꾼단 말이에요. 거기 첫 번째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이게 이행불능이다. 이게 오리지널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고, 여기도 뭐 없이 세계 없이 적시 해제. 그 다음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정기행위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시간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거기도 뭐 없이 세계 없이 무슨 시? 적시. 추환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 이것도 이행불능이나 마찬가지. 그럼 특정물 채권, 자 중요합니다. 한 개 있는 채권인데 물건이 멸실됐다. 무슨 불능이다? 이행불능. 특정물 채권에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적시. 그 가로가 잘 나온다. 앞에 이행불능 이런 거. 앞에 그 이행불능으로 만약 문제 나오면 그건 기본. 그거 이제 맞췄다고 좋아하면 안 되고 그 기본. 뒤에 가로처럼 막 이렇게 이행불능하고 똑같은 거고 잘 낸다. 그 다음 미리 거절. 3번 이행 제공해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세계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적시.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반환청권이 없는 자는 지역권자와 무슨 권자? 저당권자. 그 다음 물권적 청권 없는 사람, 아까 유치권자와 질권자. 그지? 그런 거 같이 기억하고. 그럼 특히 유치권에서는 아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안 되고, 아까 유치권은 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이렇게 돼요. 그지? 뭐 그런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 판단 시점 중요하죠. 워낙 많이 했잖아요. 잘 모르겠다. 무조건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슨 행위시? 법률 행위시. 다른 말로 계약 성립시, 계약 체결시. 특히 잘 나올 게 경솔 공박 무경험 하잖아요. 그지? 경솔 공박 무경험 언제를 기준한다? 빨리 법률 행위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시. 그 다음 제3자 무슨 관계가 생겼을 때 이해가. 대리에서는 무조건 무슨 행위시? 대리 행위시. 그 다음에 사세유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건물 기탁 공작물의 임대차 하나에서는 무슨 물 매수? 부속물. 건물 기탁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는 2단계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하는데 부속물이든 지상물이든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하는 무슨 건? 형성권.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는데 의사표시가 있고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적시 성립하는데 가격이 중요하잖아. 가격은 무슨 당시? 행사 당시의 무슨 가? 시가. 그 다음에 해제는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상한. 원상이 뭐?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예외 무슨 상한? 가격 상한인데 가격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그 다음에 점유 우리 5개 있잖아요. 점유 5개 있는데 점유 몇 개? 5개 점유 몇 개? 5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4개. 선의까지. 선의까지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점유자가 입증하는데 어쨌든 자주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은 언제를 기준한다? 점유 개시 시. 특히 그 5개 중에 제일 잘 내는 거 앞에 거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언제? 점유 개시 시. 여러분 우리 취득시효에서도 마찬가지. 자주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등기된 상태 자주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5개 요건 갖춰야 되는데 언제만 있으면 된다. 언제만? 점유 개시 시. 무조건. 점유에서는 무조건 무슨 개시시? 점유 개시시. 그 다음 아까 있죠. 주택에서 주택상가와 신고와 사업자 등록은 아까 신고와 사업자 등록은 빨리 취득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요건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경매신청 등기시까지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 다음에 행위가 있으면 유한 것. 비진이는 원칙 유효인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거나 무효잖아요. 무슨 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무슨 죄나 언제나 유효. 무슨 죄나 유효? 언제나 유효.
그 다음에 2번 핵심 단어 찾아라. 9번에 2번에서 핵심 단어 찾아라. 대리에서가 핵심이지. 일반 대리에서 없으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강박했다, 본인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대리에서 없으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강박했다, 본인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다,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마다 유효,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항상 그런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저하고 다르죠.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굉장히 무시하지 마. 시험 공부할 때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굉장히 중요하잖아.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노?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노? 대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도 본인은 띵해도 대리는 정상 비정상? 정상.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다? 유효. 대리행위는 유효다. 그럼 대리행위 하자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구를 기준합니까? 대리인.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하는 건 뭐? 궁박과 우리 경무대 봉궁 이러잖아, 그지? 궁박과.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착오에서, 대리에서 착오에서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서 뭐 중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하고? 본인. 착오는 누구를 기준하고? 대리인. 다시 누구한테 중요해야 된다? 빨리. 본인. 착오는 누구를 기준하고? 대리인. 만약에 그렇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임의대리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대리에서는 본인만. 맞습니까? 예. 다시 그래서 중본 이란다. 무슨 궁? 봉궁, 중본. 중요한 부분만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착오는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그 다음에 본인의 지시에 따라 나오면 본인을 기준한다. 그럼 대리는 깨끗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알고 있고 대리는 선의무과실이라, 보통은 대리를 기준해서 선의무과실, 대리인이 선의무과실은 선의무과실이라는데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이 했을 때는 대리인이 선의무과실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뭐 이렇게 한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하면 본인을 기준한다. 그 세 개. 그 다음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 행사도 또 누구만 한다? 임의대리에서는 누구만? 본인만. 그치?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은 어떤 걸 무과실 책임이라노? 잘못이 없어도 뭐 진다? 책임진다. 무조건 책임진다. 여러분 아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아까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매도인은 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매도인은 무조건 뭐 진다? 책임진다. 그 3번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면 선임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선임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노?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복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과실? 무슨 과실? 무과실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 책임하에 그걸 뭐 부득이한 사유로 들어가면 무슨 질? 과실.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다른 말로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에 대한 책임은 무슨 과실? 무과실. 그 다음에 아까 무권대리인의 책임해서 가로해서 무슨 능력자일 때? 행위능력자일 때. 무슨 능력자? 행위능력자일 때. 무권대리인이 무슨 능력자일 때? 아까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 무슨 갚아? 막 갚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무슨 무? 정불무, 정기유, 해불유, 해기무 아는 거죠, 그지? 넘어가고. 그럼 입증 책임도 가끔씩 잘 출제합니다. 무슨 책임? 입증. 여러분 그죠? 원칙적으로 자 법률행위 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원칙 유효를 원칙, 무효를 원칙. 유효지. 그러면 유효인데 그러면 그걸 입증하려면 누가? 그 계약을 무효, 취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입증.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약했다 그대로 받아 유효. 그러면 우리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누가 무효 취소를 입증한다? 표의자. 무슨 자? 표의. 그래서 무효 취소 요건은 뭐? 주장자. 무슨 자? 자,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했다. 유효가 원칙, 무효가 원칙. 유효. 했다. 뭐? 유효. 했다. 유효. 그럼 뭐? 무효로 하려면은 무슨 자가? 주장자가. 주장자. 그럼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주로 누구? 표의자. 급여자. 효력을 뭐하는 자? 다투는 자가 무효 취소 요건. 효력을 다투는 자, 다른 말로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뭐? 다투는 자, 효력을 뭐? 부정하는 자. 되겠습니까? 예. 가 입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3번 묻고 꼭 기억해줘. 조건에서 잘 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 무조건 2번, 3번은. 자, 여러분, 저번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무슨 복구? 정지조건. 대표적인 거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정지조건. 어떤 사람이 자다가 선생님이 시계 준다니까 왜 안 줘? 내가 시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조건부 법률행위야? 시험 치지도 않은데 뭘 시계 주냐? 다음에 합격하면 내가 준다는 거야. 합격 가져와. 그럼 줄게. 내가 그 친구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아니요. 효력을 많은 자, 효력을 많은 자, 부정하는 자. 거기 핵심 단어, 2번 핵심 단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그게 핵심이다. 무슨 조건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라는 사실, 동그라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정지조건 법률행위 누가 입증합니까?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효력을 많은 자, 다투는 자, 효력을 부정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조건부 법률행위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효력을 다투는 자, 효력을 부정하는 자. 근데 이제 그 2번은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이고 3번은 정지조건에서 조건 성취가 핵심이다. 여러분,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더니 여러분이 시험에 뭐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조건 성취, 합격증 가져와서 선생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뭐가 있으면 보세요? 합격해서 시계 주세요. 누가 입증? 조건 성취 입증. 시계 받을 여러분이. 효력을 많은 자,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효력을 뭐? 유지하려는 자. 뭐 하는 자? 주장하는, 효력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뭐? 유지하려는 자. 가 무슨, 3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조건 성취. 정지조건에서 조건 성취. 그 다음 4번, 점유하면 뭐하므로? 추정. 도둑놈, 소유자. 그러면 점유를 반대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점유를 반대하는 자, 즉, 점유자인 무슨 방이? 상대방이.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점유하면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하니까 무슨 방이? 점유자의 상대방이 뭐? 추정하는 것 반대 타주를 입증. 그럼 점유자가 권리자가 아님을 입증. 도둑놈을 입증. 무슨 방이? 점유 상대방이.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그럼 점유 추정은 어디에서만 그렇고? 동산. 부동산은 뭐? 등기. 하면 추정. 그럼 등기된 등기부의 이름 5자 등기 명의인 입증할 필요 없고 등기 효력을 뭐하는 등기를 뭐하는 자가 부정하는 자가 그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다 하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 그 다음 12번 착오 없는 거. 뭐 없는 거? 착오 없는 거. 무슨 표시? 오표시 무예 뭐 없고 착오 없고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다 착오 없고 묵시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는 아예 계약 성립하지 않고 착오는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 세 개는 뭐 없다? 착오 없다. 시험 문제 짱짱짱! 좋죠? 이게 선생 모르겠네. 13번 표현대리. 뭐 표현대리 적용되는 거 사자 대표. 무슨 대리 있다? 표현대리 있다.
그 다음 표현들이 없는 거. 확정적 무효. 무슨 정무효? 확정적 무효. 103, 104. 강행규정 위반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들이 없다. 그 다음에 3번 짱짱.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아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표현대리도 없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3번은 그 다음 현명하지 않았다. 이것도 그럼 자 4번은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뭐 없고 또 줄 땡겨서 두 개나 알지. 뭐 없고 차고 없고 표현들이 없다. 뭐 하지 않았을 때는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뭐 없고 차고 없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그 다음 협의 무건대리는 여러분 그죠? 무건대리 안에는 협의 무건대리하고 표현대리가 나누거든. 그래서 똑같은 무건대리지만 영역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협의 무건대리는 본인의 해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없는 것 하면 뭐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기마하여 나오면 무조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그 다음에 125조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합니다. 125조에서 법정대리 어쩌고저쩌고 법정대리 나오면 무조건 OX, X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활용하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나면 다음 주도 9시 반부터 다음 주에는 몇 회 치겠습니까? 6회.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뒤에 답이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답이 한 개 틀린 게 있더라. 그 인쇄하는 과정에 이게 막 엉터리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됐대. 이게 어디에 그러냐면 이게 잠깐 내가 봤는데 거기 5회 뒤에 정답에 정답에 52번에 정답에 해설 말고 정답에 네모 박스에 52번에 몇 번 돼 있노? 2번으로 돼 있는 게 그게 몇 번으로 고쳐야 되노? 5번으로. 그렇지. 52번 네모 박스에 이렇게 있잖아요. 꼭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여기 몇 번에? 52번에 2번을 몇 번으로? 5번. 오늘 그지? 행거.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 몇 번에? 56번입니까? 오늘 그지? 뭐 고칠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아까 그 56번에 2번에 뭐다? 문제 56번에 몇 번에? 2번에 끝에 뭐다? 없다. 무슨 다? 없다로 해야 몇 번이 답이 되노? 3번. 해설은 무슨 다로 해야 되고?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나머지는 여러분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